안녕하세요. 대치몬스터 대표 미스터 몬스터 백문환입니다. 지금 헤어룸 주최 그리고 교육 박람회 지금 두 번째 부분이고 12월에 한번 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월에 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석 달 동안에 저희가 많은 변화가 또 업그레이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치몬스터 하면요, 기본적으로 수학 전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하는 수학 전문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완전 학습을 위한 컨텐츠며 플랫폼이며 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발 겸 제작,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목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장님들과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원 성장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300이라고 불리우는 학원 성장 어찌 보면 프로젝트죠. 그 프로젝트는 저도 같이 제가 또 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또 협업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들, 학원 성장 프로젝트, 대치몬스터 프로젝트 300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대치몬스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치몬스터 오늘 1부, 2부로 좀 나뉘어질 거고요. 1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안전학습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개별 맞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대1로 설명하거나 1대 소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학습 모델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개별 맞춤은 사실은 아이들마다 개별 맞춤에 해당되는 수업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강의형에 해당되는 수업이 효과적일지까지도 설계까지 하면서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강의형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맞춤 수업에 해당되는 그 수업 모델에 100% 다 적용될 수 있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얼마만큼 더 확실하고 단단하냐라는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전 학습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일반 컨텐츠 말고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한 무기가 또 뭐가 있냐라는 부분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그 부분 설명이 진행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2부에서는 함께 성장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대치몬스터가 함께 하려고 하는 대치몬스터 프로젝트 300에 대한 부분들 2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치몬스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겸 회사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셔야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치몬스터는 학생의 역량 곱하기 수업 방식까지도 맞춤 설계하면서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 대치몬스터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수학 학원을 다니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로서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역량값이 얼마만큼 결과로 잘 나오게 해주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평가로서에 대한 완전 학습을 1차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1차 목표다라는 부분은 공부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겠죠. 암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이 자꾸 믹싱이 되겠죠. 그렇게 믹싱이 되면서 사실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걸 우리는 시험으로 평가를 보통은 하겠죠. 그러면 그 시험 평가로서에 해당되는 완전 학습을 1차 목표로 저희는 삼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암기를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라고 할 때 어떤 친구는 5분이 걸릴 거고 어떤 친구는 50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해당되는 그 편차를 좀 줄이거나 또 학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효율성까지 가미를 해주려면 사람과 사람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결국은 그 안에 시스템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요. 그 시스템은 결국은 효율성을 높일 거고 학생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일 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대치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완전학습 시스템 안에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완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완전학습에 해당되는 2차 목표는 사실은 분석하고, 즉 여기서 말하는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고차원적인 분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평이나 창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사람과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뒷사람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앞사람은 선생님 겸 그 학생한테 영감을 주는 무엇,
네, 이게 아마도 사람일 텐데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그만큼에 대한 영향값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랑에 대한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해당되는 교육에 대한 방향은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으로 계속 끊임없이 흘러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람과 여기에 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어주는 부분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 말고요. 사람과 시스템이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플랫폼. 그래서 세 번째에 대한 대치몬스터가 생각하고 있는 결국은 완전 학습을 위한 다양한 팩토로서에 대한 플랫폼이 대치몬스터의 궁극적인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치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시작하다라는 부분에서는 교수학습 모델 부분인데, 사실은 교수학습 모델은 저희가 만든 부분들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진행을 해왔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도 예를 들어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강의형 수업이거든요. 반별 수업으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학년별로 잘려져 있는 부분들이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강의형 베이스로 운영을 했던 레드 수업만 보통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 6년 전에 강의형 말고라도 저희 학원에 개별 맞춤형에 해당되는 수업 방식을 도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별 맞춤 수업을 저희는 P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아주 정말 이상한 뭐 과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개별 맞춤 쪽에 속하겠죠. 그러면 수업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강의형이냐 아니면 개별 맞춤이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 영상과 또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원장님들이 두 가지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걸로 아마도 수업 방식별에 해당되는 학원 그 컨셉 내지는 커리큘럼이 이 두 가지 부분들 베이스로 해서 움직여지실 거예요. 물론 역량별이다라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극상위권 내지는 그냥 일반적인 목표로 잡고 있는 친구들과 아주 특별한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혼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또 우리 학원에 대한 포션이 그런 학생들이 얼마만큼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물론 반을 꾸리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르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교수학습 모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저희도 기본적으로 본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일 때는 같이 혼재되기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본원들 같은 경우일 때는 개별 맞춤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들은 지역에마다 또 그 지역 특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저희 본원 원장님들에 대한 성향 이런 부분들 가지고 둘 다 할래 아니면 하나만 할래 아니면 이쪽 하나만 할래라는 부분들로 저희들 학습 모델 자체가 지금처럼 경우의 수가 그렇게 되면 4가지가 될 것 같아요. 강의형인데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강의형의 일반형, 그 다음에 개별 맞춤에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과 개별 맞춤에 대한 일반형,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모델은 저희가 크게 보면 4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부분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레드 에이스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레드자가 붙게 되면은 강의형이고요. 그 다음에 PT자가 붙게 되면은 개별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강의형 같은 경우일 때는 한반 정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 비슷하긴 하겠지만은 10명에서 12명 정도 해당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별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 개별형은 사실은 학원들마다 뭐 1대1인 과외형도 가끔은 저도 보기도 하고 대부분 1대3, 4 정도 아주 많으면 1대6 정도에서 보통 끝나는 게 개별 맞춤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저희가 개별 맞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몬스터 레드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거의 9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 한반 그 동일 시간에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90% 정도 수준까지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레드 같은 경우일 때는 평균적으로 보통 한 11명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한반 정원을 꾸리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일 때는 5.8명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통 8대 중후반까지 거의 9명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드 수업과 PT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인원수가 거의 90%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갔고요. 물론 PT 쪽에서도 에이스 같은 경우일 때는 저희가 15명까지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PT 같은 경우일 때는 보통 원비가 레드보다는 조금 더 원비가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PT 구조도 레드 구조를 이상값으로 넘어섰거나 비슷하거나 하는 정도까지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차피 강의형인데 저희가 레드 블랙이랑 레드 에이스로 조금 구분되는 이유에 대한 가장 큰 건 결국은 영양값이에요. 그리고 그 영양값 중에서 이 레드 블랙 같은 경우일 때는 저희가 PT 블랙에서 오는 아이들이 특정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초중 아이들이 보통은 아마도 초등과정 때 다 끝나는 부분들이긴 한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까지 끝나면 3학년 1학기 과정 갈 때부터는 저희가 레드 블랙 쪽으로 바뀌어요. 아니 왜요?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건 나는 이게 정말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가게 하는데 가능하면 저쪽으로 다 바꿔주게 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이 혼자 하기, 그러니까 1대1로 설명받으면서 지 혼자 또 과정이 다른 자기 또래 아이들과 같이 섞여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같은 과정을 가고 있는 비슷한 또래에 해당되는 여기에서는 이제 같은 또래가 아니고 비슷한 또래, 즉 동일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3학년 1학기 과정을 가고 있는 아이가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일 수도 있고 6학년일 수도 있고 중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동일 과정으로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누가 생깁니까? 동료가 생기죠. 그러면 3학년 1학기 과정부터는 사실은 2차 이상에 대한 과정부터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등과정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심화되는 정도를 그만큼 더 깊게 파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이 많아지는 예를 들어서 수학 상이라든지 이런 걸 갈 때 나만 못해, 나만 힘들어, 나만 틀려 라는 부분들 말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그렇네 라는 부분들을 같이 계속 견주면서 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정 과정은 개별로 간다 하더라도 최우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특정 과정으로 가게 되면 레드 블랙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강의형이라 하더라도 컨셉이 조금 더 다르고 나가는 진도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심화되는 속도 이런 부분들은 커리큘럼마다 저희가 이미 잡혀져 있는 그 커리큘럼대로 움직이는데 좀 많이 영향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몬스터 PT 같은 경우일 때는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에이스 단계에 해당되는 표준형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보통 현행만 할래, 아니면 현행 플러스 진도를 할래, 아니면 진도 위주의 현행 수업을 과제물 처리로 할래, 아니면 나는 뭐 그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진도 위주로 갈래 라는 부분들이 레드 쪽이나 PT 쪽이나 똑같은데, 대신에 강의형을 선호를 하냐 개별 맞춤형을 선호로 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건 선호도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별 맞춤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요즘 몇 년 새 소규모 학원들 또 1인 학원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면서 개별 맞춤이다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떤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뭐 1타, 2타, 3타에 해당되는 그런 학원들 1등부터 5등까지 해당되는 그런 학원들은 대부분 아마도 강의형 베이스가 될 거고, 그렇지 않는 학원들 같은 경우일 때 개별 맞춤으로 많이 지금 요즘에 많이 돌아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으로 보면 시장 환경이 제가 직관적으로 보면 한 6대4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충분히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 베이스다라고 했을 때 한 7대3 내지는 6대4 정도, 그렇게 되면 앞으로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만 가지고 또는 저것만 가지고 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같이 혼용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일 때도 만약에 어느 특정 본원 같은 경우일 때는 초중까지는 예로 갑니다. PT로.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부가 되게 되면 이제 중3부터는 서서히 고등화 시켜주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얘하고 레드를 혼재를 시켜줘요. 자, 그렇게 혼재를 시켜주는 이유가 고등부 같은 경우일 때는 초중 때는요 아이들마다 학력 편차다라고 불리우는 부분들이 심화력 차이도 있긴 하지만 진도력 차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반대를 레드에서 다 깔아준다? 웬만한 학원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PT에다가 좀 집중을 했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하면서 이제 시험용 훈련을 해줘야 되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고등용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시점부터는 서서히 레드 쪽으로 좀 바꿔주거든요. 특히나 이제 레드 쪽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고등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간에 나갔던 진도보다는 사실은 내신 집중,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일 때 모의고사 집중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달려갔던 부분들이 좀 멈춰지고 체계적으로 더 깊게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결과값을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거기에 걸맞게끔 구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보기에는 와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어지럽지 않냐라고 할 텐데, 저희는 이제 본원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로컬에서 한 개 내지는 이제 2개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또는 그 원장님의 성향에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그 학부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 교수학습 모델 중에서 어디를 포커싱을 해서 나는 학원에 대한 색깔을 끄집어낼 건지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A면 A, B면 B가 아니고 저희는 A, B, C, D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C입니다라고 한다면 C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수학습 모델이 강의형과 그 다음에 개별 맞춤 둘 다의 최적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 플랫폼이 다 있고 거기에 따른 교수학습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게 되면 이건 뭐 간단하죠. 강의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을 때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 다음에 저희는 아까 그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셨을 텐데 교재에 100% 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하고 나서 이 교재를 썼는데 스텝 3 같은 경우일 때는 막 중구난방으로 막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형에서 못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태어나면서 볼멘소리가 어떤 볼멘소리를 냅니까? 여기는 질문하기가 힘든 학원이에요. 물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난 다음에 조교가 활용이 되고 그 조교한테 질문을 해도 돼라고 하는데 그 조교를 구하는 시점이라든지 또는 구하는 부분들이 딱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역량값을 갖고 있는 조교를 구하면 땡큐한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 지역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일 때는 물론 그 관리를 해주는 조교 같은 경우랑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조교에 대한 능력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줄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는 조교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질문받고 있는 부분들을 어디에서 해소합니까? 라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강의가 100% 찍혀 있기 때문에 교재에 그 강의를 원하는 부분들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3월 달에 저희가 개강을 했는데 3월 달에 개강을 할 때 문제가 생겼네요. 이 친구가 3월 15일에 들어왔네요. 라는 부분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2주 동안 비어 있다 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메꿀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영상을 활용을 한다면요 라고 해서 강의형 수업의 영상을 활용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레드블랙 같은 경우일 때는 진도 속도가 무지 빨라요. 그래서 보통 초등과정 갈 때는 6주 만에 과정이 끝난다든지 그 다음에 중등과정마다 뭐 8주나 10주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커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등과정으로 갔을 때 중3 과정부터는 레드블랙 쪽에 해당됩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 블랙 쪽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 쪽에서도 레드블랙은 이제 중3 과정마다 이렇게 진행을 해줘요. 그러면 그 각각에 해당되는 커리큘럼 안에 첫 번째 배독 들어갈 때는 기본 응용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아예 여기에서는 모의고사까지 끝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원 과정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선배들이 봤던 실제 수원 기출문항 가지고 몇 점까지 나오는지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어머님들께 증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 에이스에 해당되는 부분들 중에 PT 에이스 같은 경우일 때는 PT는 개별 맞춤이다 보니까 PT의 일반적인 학생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진도 집중할지 그 다음에 진도 위주로 가면서 그 다음에 현행 과정은 과제물로 할지 현행 위주로 가면서 일부 진도를 갈지 현행만 할지 아니면 여기에는 체킹이 안 돼 있지만은 뭐도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보완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완되는 아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저희도 10명 중에 보통 한 3명 정도가 떨어지는 테스트로 보통 입반 테스트가 치러져요. 그러면 3명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코로나 전 시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로나 전 1, 2년 정도 시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그 3명 정도에 해당되는 떨어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에서 선이 그어집니까? 라고 하게 되면 학교 시험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한 85에서 중등 기준으로 보면 85점 정도 내외, 그러면 그 정도면 한 40% 정도 군, 이 정도 상위 40% 정도 군에서 보통 입반이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봐봤더니 사실은 학력 편차가 무지하게 커지면서 역량값이라든지 아니면 포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훈련을 안 받은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개별 맞춤을 단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역량값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원하는 반으로 넣고라는 부분들로 반배정을 시켜놨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 아이들도 충분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하는 모델까지 PTAS에서는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레드반으로 가고 싶은데 어느 과정에서 어느 부분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반으로 들어가기에는 되게 애매하다라고 할 때 특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은 테스트를 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몇 주 아니면 몇 달 동안은 이 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받은 다음에 레드반 쪽으로 반배정이 됩니다라고 해서 미리 학습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학습 설계된 대로 운영을 해서 레드 쪽으로도 넘겨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크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 패턴은 다 같이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T 블랙에 해당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성향이 아주 좋은 친구들 기준으로 해서 심화력 중에서도 거의 극심화력까지 가자라는 부분들인 거고, 이 친구들은 저희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한 2~3%대 아이들이고,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게 되면 보통 이제 특목자사 쪽은 자연스럽게 가는 아이들, 최소한 영양값이 돼서 일부러라도 뭐 일반고를 가는 아이들도 일부는 있긴 하겠지만은 영양값은 이미 특목자사에 걸맞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은 저희 목표 자체가 이미 중등과정 되기 졸업 전까지 고등 전 과정을 다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친구들이 거의 한 90%가 이과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다 보니까 고등 전 과정까지 다 끝내줍니다. 그래서 극심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등 과정 같은 경우일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모의고사를 반드시 보게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보통 원점수 기준으로 92점 정도, 그러니까 킬러까지는 아직은 영향이 조금 덜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중킬러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는 충분히 다 극복을 만들어 줘라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는 당연히 이제 100점까지 다 나오는 아이들도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최소 미니멈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킬러 이상까지는 당연히 해줘라라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모의고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반을 잠깐 홀딩 시켜놓고 다시 한번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그 수업만 더 듣게 한다든지라고 해서 어쨌거나 다 채워줍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PT 블랙 쪽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거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다양한 반들이 있고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에 대한 성격이나 그 다음에 개별에 대한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늘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시점 안에 끝낼 수 있게끔에 대한 표준한 커리큘럼이에요. 그 부분들이 학원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아까 수업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할 건지 에 따라서,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가 되는 또는 타겟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영양값을 어디로 갈 건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아이들마다 내지는 학원들마다 내지는 반마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결정되고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한번 볼까요?
곱하기 18이 7분의 435가 되니까 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한 제곱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루트가 씌워졌을 때 벗어날 수 있다는 방법은 배웠어요. AB,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B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강의 있고 노트에 여기 4분의 3이고 얘는 2가 있고 얘는 6이 있지. 그럼 약분돼서 뭐예요? 1 되고 얘는 2가 되죠? 끝까지 풀고 끝까지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는 여기에 이게 이제 영상으로 담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이 소개를 못 해놨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영상만 보고 교재만 보고 그냥 집에 갑니까? 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에 피드백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조금 짧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메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 모델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세부화가 돼 있고 구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선생님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의형일 때는 선생님에 대한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킹하고 그 다음에 틀린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이 질문들을 어떻게 받아줄 건지 해당되는 모든 것들도 다 프로그램화 돼 있고요. 개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개별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선생님이 투입돼야 되고 피드백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에 해당되는 것들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업 적용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아니면 어느 한쪽일 수도 있고 할 텐데 거기에 아까 수업에 대한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고스란히 드러나주게 해주는 그런 패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가 들어가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지금부터 좀 볼 텐데요. 지금 중간에 질문을 한번 해주셨어요. 수학조아님께서 해주셨는데 교수학습 모델의 경우 같은 경우일 때 학원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감행을 한다면 학원마다 다른 수업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라는 부분은 학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원들마다 적용하는 패턴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일본원이냐 이본원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모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 쪽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원장님들과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원장님들에 해당되는 그 학원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설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당되는 원장님에 대한 성향, 그 다음에 그 지역 성향, 그 다음에 지역 학원 분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어떤 학부를 주 타겟으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수업 모델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수업 모델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들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예를 들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결정하면서부터 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거기 그 1대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지역 또는 그 학원에 걸맞는 적용 모델을 저희가 적용시켜 드립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까요? 그러면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교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완전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교재, 영상,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적인 부분으로서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 중에서도 일부 또 당연히 지금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백지 테스트가 가장 좋다라고 봐요. 수학에서는요. 수학에서는 백지 테스트가 가장 좋은데 대신에 아이들이 쓰는 훈련들이 안 돼 있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냥 문제 푸는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냐라는 그 사고의 과정을 재구조화하거나 또는 아웃풋으로 드러내는 부분들에 대한 건 물론 최근 몇 년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브루타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교수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들에 대한 거,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이 조리가 있니 없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쓰는 부분들에 대한 그 조리감은 스피킹보다 분명히 라이팅이 훨씬 더 낫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개념 증명 테스트 표준편, 심화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은 보통 그 과정을 처음 하는 아이들, 아직은 그리고 심화까지 가기에는 영양값이 조금 약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보통 보는 개념 테스트가 표준편이고요. 그 다음에 좀 진하게 가는 아이들 또는 반복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현행 때 보는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심화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하다라는 부분이 뭘까요?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완전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 완전이 뭡니까? 라는 부분들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개별해서 수학하다, 결과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보셨던 5가지에 해당되는 컨텐츠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교재고요.
교재는 초1부터 고3까지 초등만 중등만 고등만 있는 게 아니고 초1부터 고3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초1, 2과정만 저희가 두 난이도에 아직은 꼬맹이들이잖아요. 그리고 3학년 과정부터는 5난이도에 해당되는 진도용 교재가 지금처럼 있고 여기에 워크북 3종이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과정 같은 경우일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교재들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본원들마다 이렇게 내면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내면 너무 어려워요, 이걸 풀라라고 하는 건지요? 라고 하면서 볼멘 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표준편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끔 더 높이거나 더 낮추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그 본원에서 또는 예를 들어서 저희랑 협업하는 그 학원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가 있죠. 대신에 그 교재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천재교육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학원에서 쓰는 약간 카피용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카피용 느낌 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인쇄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천재교육에서 시중교재 판매를 할 때 책을 찍을 거잖아요. 그 책을 찍는 부분들에 대한 그 회사에서 실제 저희 것도 같이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해당되는 퀄리티는 충분히 그다음에 그러면 컨텐츠에 대한 안정성은요, 뭐 오타나 있거나 아니면은 막 문제가 틀렸거나 해설이 틀렸거나 물론 저희들도 지금 잡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가끔 하나씩은 있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은 거의 버그 잡듯이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지금 쓸 때 전혀 지장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에 대한 안정성과 그다음에 교재로서에 대한 어찌 보면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교재 뭐 시중 교재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 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소리가 안 들려질 수 있게끔 안 들리게끔 저희가 교재에 대한 제작 퀄리티까지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초1부터 고3까지입니다. 이게 시판됩니까? 아니죠. 저희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학원들에게 제공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도 어필을 할 때 충분히 좋겠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초등부라 하더라도 중등교재 또 초중 담당하고 있는 학원이라 하더라도 고등용에 해당되는 교재까지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학부를 변동을 하거나 학부를 내리거나 올리거나라고 할 때도 언제든지 거기서 끊겨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에 굉장한 게 또 하나가 있죠. 그 교재를 저희는 개념 강의 아까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문항별 강의에 해당되는 100%를 다 찍어놨어요. 영상으로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영상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그 영상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업에 대한 모델들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해당되는 부분은 저하고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모델과 이 모델을 적용시키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학원에서는 그게 그 학원에 대한 수업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가장 기본으로 플랫폼인데 저희가 물론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표준안이 당연히 있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마저도 저는 지역마다 달라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너무 이상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맥락으로 어차피 그 같은 맥락은 사실은 수업 방식별에서 보게 되면 강의형이냐 개별이냐라는 그 두 가지 베이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많이 벗어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우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두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것마저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해당되는 부분은 이건 어찌 보면 플러스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활용해 주시면 충분히 조금 더 효과, 학습에 대한 효과와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효율을 더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소가 이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측정이어서 측정은 당연히 테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측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개념 증명 테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 과정에 개념 증명 1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통 쓸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고요. 표준형은 개념어라든지 뭐 용어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보통 체킹을 하겠다라는 쪽이고 심화형이다라고 한다면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증명해라 라고 해서 개념과 증명 테스트에서는
고등과정의 일부 표준형에서도 증명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심화편에서는 증명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증명들은 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왜 굳이 합니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베이스를 저는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었냐면 IB 수학부터 얻었어요. 앞으로 IB 수학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지 어쩔지는 계속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대신에 교과 과정이 지금처럼 더 보수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진보적이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열려있는 교육 부분들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문제풀이 능력에 해당되는 물론 해결력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또 개념이 강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베이스로 삼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본질의 기본에 충실해져야만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무엇에 더 활용 능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표준평가 심화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뭐가 나오냐면 고등 같은 경우일 때는 고등 실전용이 따로 있습니다. 고등 실전용은 내신까지는 그래 뭐 알겠는데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분석 자체 그러니까 문항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들마다 해당되는 이 단어가 있었을 때 너가 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될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유도하게 하는 실전편이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완전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죠. 완전은 저희가 N차 오답 시스템이라고 불려요. 자, 지금까지 해당되는 컨텐츠는 교재나 강의나 무슨 테스트나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이 커리큘럼 짜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교수와 학습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1차 작용 정도까지 해당되는 피드백이에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제 초등 고학년 내지는 이제 중등 고등으로 가게 되면은 더 강조되는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결과 만드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결과 만드는 힘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들었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고 결과 낼 수 있어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밥만 열심히 먹는다 한들 70점이 70점밖에 안 될 거잖아요. 70점이 100점이 됐고 80점이 100점이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20과 30을 만들어 내줘야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풋이 아니다라는 거죠. 선생님에 대한 인풋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계속 그릇을 키워주는 역할. 그게 오답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장님들 자연스럽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N차래요. N차. 옛날에 극성 엄마들은 저는 봤어요. 어떻게 해요? 카피를 해요. 틀린 문제들만 오려요. 그걸 붙여요. 그래서 애한테 오답노트 쓰라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오답노트 쓰라라고 하게 되면은 열심히 쓰긴 써요. 정말 성실한 아이들은 잘 써요. 수학 능력하고 관계없이 성실한 아이들은 잘 해요. 잘 써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푸나요? 저는 오히려 너무 성실한 아이가 너무 성실해서 오답 해오라면 오답, 과제물 해오라면 과제물 해오는 그 아이가 오히려 안 올라가는 부분들도 덜어봤거든요. 특히나 초, 중 때는 잘하다가 고등 때 망가진 아이들 또 고등 때 원하는 것만큼 왜 이래 내가? 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결국은 글씨 연습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 오답에서는 글씨 연습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의 시스템 만들기 전에 해당되는 오답은 문제 쓰지 마. 대신에 그 문제를 요약하는 것도 힘이야. 그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풀어라는 부분들로 오답을 진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N차 오답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들한테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 그 보고 있는 교재 중에서 틀린 부분들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프린트가 됩니다. 그 문제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건 지금 보고 있는 교재 똑바로 봐. 똑바로 한 권에 해당되는 걸 제대로 한 권에 해당되는 부분을 네가 만들어 봐. 똑같은 걸 3권, 4권, 5권 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한 권, 그 제대로 된 한 권이 3권, 4권에 대한 역할을 해줄 거야 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N차 오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마다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저희가 N차오답에 해당되는 부분 근데 N차오답은요 언제 실행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저희 본원들마다 좀 다릅니다. 또 학부마다 좀 달라요. 짧게 끊어가는 부분들은 소단원 끝날 때마다 이렇게 짧게 끊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레벨이 보통 낮거나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적당하죠. 왜냐하면 이만큼 걸 한꺼번에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험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짧게 끊어가는 경우도 있고, 성향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반쯤 갔을 때, 그 다음에 교재 다 한 번 더 끝났을 때 이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적용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학습 역량이라든지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이걸 끊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설계를 해드리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몬스터 교재 말고라도 시중에 웬만한 교재들은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 교재 말고라도요, 우리 학원에서는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저 하고 싶은데요.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블랙으로 시작되는 블랙 하는 그런 교재들도 하고 싶은데요라고 하게 되면은 다 실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건 저희가 이번 연말까지 LMS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연말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개별 오답에 해당되는 유형별, 난이도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분석 플러스 리포팅까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체킹만 해놓게 되면은 사실은 어느 유형에서 어느 난이도에서 주로 걸렸는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까지 기본적으로 LMS에다가 장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차오답 시스템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봐볼까요? 이게 N차오답 시스템이어서, N차오답은 직관적으로 쭉쭉쭉 하게 되면 바로바로 프린트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활용성 부분들도 충분히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를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지금 대치몬스터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지금 완전하다라는 부분들까지예요. 대신에 수업에서 또는 교수 활동을 하거나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한 모든 무기들이, 또 운영하기 편하게끔 해당되는 모든 무기들에 대한 건 지금처럼 장착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하다에 해당되는 완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당되는 그 오답 체계까지. 그러면 이 N차 오답 체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활용을 또 어떤 식으로도 가능하냐면 문제은행 베이스처럼도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다라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 A다라는 같은 난이도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다른 교재의 다른 문항으로도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말고라도 다른 교재에도 다른 교재를 풀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여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별 같은 경우일 때는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일일이 다 클릭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일일이 클릭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개별 맞춤 같은 경우일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의용보다는 단가가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원비가 높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당연히 서비스는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그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반별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보통 저희 본원에서도 쓰고 있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간마라는 교재를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주로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게 스텝 3거든요. 그러면 스텝 3 중에 아니면 스텝 2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 다시 한번 해줬으면 하는 문제들을 미리 선별하고요. 그것도 반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스텝 3 중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어차피 얘네들 틀렸을 거니까 틀릴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하는 부분들을 클릭하면서 미리 제작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반별 시험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잘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수업 목표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겠죠. 전혀 생뚱맞은 문항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치몬스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하다라는 부분들로 느낌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교과과정 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적 내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특목자사 쪽이라든지 대입 쪽에 해당되는 입시는 학원에 대한 규모들마다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도 대치몬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시 내용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컨설팅 내지는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까 다양한 컨텐츠들과 목표들과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재조합하고 잘 활용하냐라는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돼 있고, 그것마저도 다양한 학원에 다양한 색깔을 지켜낼 수 있게끔 더 다양화돼 있다. 대신에 지켜야 되는 선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너무 명료하고 사실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은 게 아니고 몇 가지 경우의 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부는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마치겠고요. 네,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물 좀 드시죠. 네,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잠깐 쉬실 동안에 우리 대치몬스터 아무래도 수학조합 문자 남겼습니다. 질문도 많이 이제 올라오셨고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디테일할 수 있는 거 우선 첫 번째 우리 백문환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이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진짜 이 티칭을 하신 분이고 내공 있으신 것도 있지만 교재를 만들면서 오히려 교재를 이렇게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드린다고 했던 게 이렇게 해서 5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건이 있는데요. 그 학기별로 주는 거죠. 근데 이 교재를 이쪽으로 오세요. 교재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학원 이 수업에 가장 또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나 이런 완성 커리큘럼의 완성도를 주는 건 또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그걸 이 교재에 나온 내용을 학습 플로우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이 학생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아까 저희 대표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지역도 그렇고 학생들 역량도 그렇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뒤에서 계속 꼼꼼히 들으면서 체크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미 대표님께서는 어디 변수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에 어떻게 하면 이 변수를 좀 더 좁혀가면서 학생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2가지지만 4가지 정도의 그 수업 모델 방식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4가지 수업 모델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는 통계적으로 다 잡아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구나라는 게 보이네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래도 질문이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먼저 진도 교재가 초1부터 5 난이도로 고등까지 제작되어 있는 건가요? 교재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교재 난이도는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보통 시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교재 라인업이랑 약간 매칭을 좀 시켜드릴게요. 초 1, 2까지는 초 1, 2는 사실은 숫자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2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초 3부터 고 3까지는 특정 고등 과정에서 기하라든지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 빼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5 난이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도 미적이랑 확통 같은 경우일 때는 저희가 오메가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오메가가 아마도 고등 과정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고등 쪽에서는 불라보다는 더 상위 난이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차피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굳이 그 난이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영역들 또는 그 학기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5 난이도에 그다음에 워크북 3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름을 쓸 때 알파, 베타, 감마, 감마, QED, 오메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알파라는 난이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뭐 많이 쓰는 교재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외부 교재 중에 개념 원리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 원리를 보게 되면은 앞에 개념 설명과 뭐 유형 설명, 필수, 예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습 문제로 되게 되면 갑자기 훅 튀어버려요. 그러면 개념 원리를 풀 때 상당수의 아이들이 연습 문제까지 풀면 그나마 땡큐할 아이들인 거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습 문제 중에 스텝 2 정도를 좀 뺐다, 그러니까 스텝 1 정도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난이도가 알파라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알파는 개념편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는 난이도는 보통 센에서 C 단계가 빠져 있는 그냥 유형 연습, 필수 유형 연습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센 C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약 1품 난이도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난이도가 감마고요. 그러면 감마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텝 1, 2, 3 중에 이 3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진도가 나가거나 다시 한번 오답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또 틀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감마 QED라는 교재가 있어요. 감마 QED는 감마 스텝 3에 해당되는 부분을 얹어 놓고요. 다시 한번 리뷰하세요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오메가까지 난이도까지 못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메가의 스텝 1, 2, 3 중에 스텝 1, 2까지는 그래도 해주자라는 부분들이 감마 QED예요. 그래서 감마 QED는 감마하고 오메가에 대한 중간 합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메가라는 난이도고, 오메가는 초, 중, 고에 해당되는 난이도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초등과정은 외부 교재로 따졌을 때 보통 이제 최상위에 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등과정 교재 같은 경우일 때는 A급이나 블라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과정 같은 경우일 때는 보통 블라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내가 몇 태독의 무슨 과정을 어떻게 반복을 시키고 또 현행 수준에서는 뭘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제 교재 편제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커리큘럼화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해당되는 역량 보이는 아이들이 뭐 첫 회독을 들어가거나 두 번째 회독 들어가거나 현행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교재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 이제 커리큘럼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유, 그냥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시고 밤새도록 생각만 하시니까 그냥 뭐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다 완전히 솔루션이 확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교재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감마, QED, 알파, 베타, 감마, 감마, QED,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샘플이 한 학기용으로, 물론 이제 다 전학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학원명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자, 우리 또 담당자분들께 전화하셔서 다 일일이 다 전화 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년 원하시는 학년을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주소 받아갖고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학원명이랑 남겨주시는데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5건이니까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여기도 10,000원, 정가 15,000원 찍혀 있는데 20명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드린다고 하는데 거의 20명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두 가지 더 우리가 이제 특전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건 잠깐 뒤로 하고요.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그 질문 말고요. 교재 난이도 얘기하셨고 고등부 강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무한 개별 클리닉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재 전 문항이 다 강의 제작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문항들이 다 강의 제작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텝 3, 뭐 예를 들어서 감마 스텝 3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마 스텝 3 한 문제를 고등과정 정도로 만약에 판서식 수업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스텝 3에 있는 일반 문항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최소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보통 이제 중킬러 이상에 대한 문항들도 같이 막 실려져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설명할 때 10분에서 15분, 실질적으로 저희도 영상 찍어놓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스텝 3 같은 경우일 때는 뭐 짧은 게 5분 정도고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문항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모든 문항을 100% 다 찍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업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수업에 대한 활용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거나 수업에 대한 효과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복 시킬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에 따른 키포인트들만 다시 한번 피드백하거나 아니면 점검해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구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얘기 되셨을까요? 저 도움 되셨을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난이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초1부터 이제 5개 난이도. 그러면 이거는 꼭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 그 다음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단계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선택하시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과정 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교재로 봤을 때 뭐 알파, 베타로 나가는 아이도 있고요. 네. 좋은 아이들, 아까 예를 들어서 블랙 같은 경우의 아이들은 처음 나갈 때 알파하고 감마 내지는 알파하고 감마 퀴드를 동시에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알파, 베타를 못 가서 저희가 워크북 3종을 만들어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파, 베타는 어쨌거나 정규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일 때는 이 두 권에 대한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1.5권 정도에 해당되는 영양값. 그럼 워크북은 문항만 돼 있고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라는 플러스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 워크북인데, 워크북은 전체 문항수로 보면 본 교재의 한 40%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한 1.4권 정도를 첫 해독 때 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워크북은 정규로 무조건 써라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약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정규 교재 2권을 저희가 보통 쓰는 교재의 권수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도 쓰게 합니다. 네. 그럼 그 테스트북 있잖아요. 네. 테스트북도 난이도가 있을까요? 네, 질문 맞습니다. 우리 올라오죠. 수학 띵크 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테스트북은 저희가 5난이도가 있는데 테스트북도 마찬가지로 교재 라인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감마 QED, 오메가 이렇게 라인업이 돼 있고, 물론 이제 9버전이 지금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까지만 돼 있었다가 지금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름 자체도 저희가 알파, 베타, 감마, 감마 QED, 오메가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개념 테스트, 증명 테스트는 기본 답안이 있나요? 네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손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PDF랑 그다음에 실제 문항에 대한 PDF가 동시에 같이 제공이 되는 거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작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금 언제든지 이제 변경 내지는 변형 또는 예를 들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워딩화해 놓을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개념 증명 테스트 완전 학습 가능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 본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네, 개념 증명 테스트는 아까 표준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표준편 같은 경우일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개념 설명 처음 하고 났을 때 보통의 아이들을 잠깐 보시면, 보통의 아이들은 네 하지만은 물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바로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하죠. 그렇지만 아까 표준편에서는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에 대한 용어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용어에 대한 정의, 성질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대부분의 기본 응용 문제 거의 한 80-90%는 다 풀려요. 그러니까 용어적인 의미만 정확하게 갖고 있고라고 한다 하더라도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 진도를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수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테스트를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 표준편이고요. 그다음에 심화편 같은 경우일 때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약간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편보다는 조금 짧게 잘려져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소단원당 한 2개, 3개 정도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나 아니면 2개, 1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때는 오히려 그 단원을 끝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표현해봐라는 부분들이 심화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증명하라라는 부분에 대한 증명 테스트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편은 너 이거 알려줬는데 기억하지? 이거 해놓고 나서 이제 출발해야 돼라는 부분에 대한 신발끈 매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심화편 같은 경우일 때는 본인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다 역량 발휘 한번 해봐라는 부분들이 심화편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N차 오답까지 이게 또 하이라이트잖아요. 네네, 진행하시잖아요. 매 수업마다 이걸 진행합니까? 라고 질문 올라왔습니다. N차 오답은 매번 수업마다 진행하는 데는 저희가 개별 맞춤 중에 블랙 아이들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한 번 나갈 때 진도가 보통 다른 아이들의 진도보다 한 2-3배가 빨라요. 그러면 10페이지 분량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20-30페이지 분량씩 막 나가기 때문에 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구멍 특히나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일 때는 특히나 이 틀린 문항들도 좀 적을 거잖아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일 때는 매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저희가 소단원 끝날 때 예를 들면
뭐 2학년 1학기 과정 간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간다라고 한다면 유한소수 베이스가 있으면 유한소수 한 덩어리가 네. 크게 보면 소단원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면 앞부분 단원이 끝나거나 아니면 아예 유한소수라는 그 전체 단원이 끝났을 때 보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보통 주간 단위 베이스로 가는 형태가 꽤 많고 그다음에 반별 같은 경우일 때는 대부분 주간 단위로 보통 잘려지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개별 맞춤 같은 경우일 때는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보통 주간 단위고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느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주간 단위까지는 아니고 아까 어떤 단원들 좀 짧은 단원이 끝났을 때 한 번씩 보게끔 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라라는 부분들이 N차오답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거고 대신에 그 N차오답도 저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누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써요. 저희가 그 아까 다섯 난이도 테스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다섯 난이도 테스트가 1, 2, 3, 4, 5, 6으로 만약에 끊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초등 같은 경우일 때 1단원이 끝나면 1단원도 보지만 2단원이 끝나면 2단원을 보겠죠. 대신에 1, 2 누적을 봅니다. 3단원이 끝나면 3단원도 보는데 1, 2, 3 누적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누적에 대한 힘을 계속 길러주려고 테스트지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N차오답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부분들 또는 이번 주에 나가야 되는 분량에서 50%를 내고 그 전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 50% 내서 계속 누적해서 이게 몰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주면 정말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N차다라는 게 100% 보이는 거고 현실적으로 N차가 100% 구현이 되는 데는 저희가 블랙반 아이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원비가 한 30%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서비스를 그만큼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훨씬 더 집요하게 더 파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도 그러면 블랙 애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도 시간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테스트 보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N차오답도 있고 과제물도 많고, 어차피 많은 걸 소화하는 아이들입니다. 대치몬스터의 기본 쿼리는 우선 첫 번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역량 사실 온라인으로 보는 게 그냥 단순히 수업 안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온라인 영상학습이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나 자기 효능이나 실천 학습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잖아요. 네네. 매개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을 또 N차 학습에서 누적 학습으로 또 네, 다시 맞습니다. 또 끌어주고 중간중간에 그냥 다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네, 딴짓을 감사합니다. 못하게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저도 질문 하나를 하면 2부 넘어가기 전에 크게 학습 플로우라고 하면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때 지역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형이 되겠지만 학생들이 오면은 강의 목차 테스트지가 지급이 되고 목차가 지급이 되고 본인이 자기 책 펼쳐가지고 영상 그거 해가지고 듣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노트에다 풀고 노트에다 푼 다음에 채점은 교재에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다시 교재에다 풀고 네, 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는 시스템이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표준편이고요. 네. 저희가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강의형 모델이 아니고 이 개별 맞춤형 네, 모델을 설명해 주셨는데 학 과장님께서 그런데 개별 맞춤 같은 경우일 때 이 영상을 100% 노출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100% 노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한테는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영상을 터부시하거나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너 영상 봐야 돼라는 부분들을 하진 않습니다. 언제 하냐면 이 아이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내 새끼가 됐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내 새끼가 되면 그 수업에 대한 방식에 대한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인 거고 학부모하고 특히나 학생이 그걸 받아들일 정도로 아직 안 됐는데 그걸 강제화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 B, C 군으로 개별 맞춤 아이들은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냐면은 A군 아이들은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 일 때 저희가 6으로 개별 맞춤을 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으로 영상 노출을 아예 안 시켜요.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문항별 설명 다 해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B군 아이들한테는 살짝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살짝만 보여주는 아이들은 보통 이제 개념을 한번 듣고 온 다음에 선생님이 개념을 쳐줄 때 미리 한번 듣고 오면은 10분짜리 설명이 사실은 2분짜리, 3분짜리 설명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개념 설명 선생님한테 듣고 싶어요. 대신에 문항별에서 내가 풀다가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2번 풀고 3번 푼 다음에도 모르겠으면 제가 강의 드릴게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보통 B군이어서 네. 영상에 대한 노출도가 좀 많이 적다 하는 쪽. 네. 그러니까 아예 제로냐 적은 편이냐라는 쪽이고
C군 아이들은 아까 PT 에이스에서 보게 되면 10명에서 15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영상 노출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학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대로 네가 오늘 해야 되는 분량이 이만큼인 거고 그중에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강의는 이런 강의고 내가 이걸 점검을 할 거야. 물론 아까 이제 영상에서는 후에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문제 풀기 전에 개념 부분들에 대한 거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게끔 유도를 해주고 문제 푸는 와중에서도 개념 한번 점검을 할 때 큰 대표는 한 번씩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대표 문제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이들마다 영양값들이 다 다르고요. 같은 역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영상에 대한 노출을 뭐 이렇게 허하는 아이가 있고 불하는 아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 현장에서도 A, B, C군으로 나눠주세요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저희가 네, 접근을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A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굉장히 이걸 터부시하는 아이들과 즉 거부하는 아이들 1번과 신규 아이들은 절대 A군에다 무조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B군, C군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돼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노출 내지는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럴 때는 저희가 영상 노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은 저게 뭐예요? 저도 이거 들어도 돼요? 라고 할 때 저희가 한번 해볼래? 라는 부분으로 그냥 슥 내미는 이 느낌으로 보통 영상에 대한 노출인 거지. 그래서 저희가 기존이면 컨텐츠라는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세요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빡빡하게 영상 노출에 대한 걸 많이 했는데 저희도 본원에서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만들고 당연히 저는 그러면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런데 저희 재원생들의 마찬가지로 한 5대5로 나뉘어지더라고요. 몬스터 가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50%와 50%인데 몬스터가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야 이건 좀 하면서 하는 네 그런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여를 좀 해줘서 처음에 좀 느리거나 0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영상 노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서히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 시스템입니다 라고 네. 얘기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는 보완책이고 네, 맞습니다. 네, 보완입니다. 네, 보완책인 거지. 이게 시스템이다라고 접근을 안 하면 충분히 어머님들이 이게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마이너스가 네. 되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영양값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가 쏘여 있고 막 이럴 때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그 상황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맞는 학생에게 맞는 수업 방식을 처방할 수 있는 그걸 도와주는 게 이제 2부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라고 메스에듀 원장님께서 얘기 남기셨는데 맞죠. 오늘 이 강의만 듣고 또 사실 이 교재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특전 나머지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몬스터 대치 몬스터 안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시연할 수 있는 체험권이죠. 체험권이 일주일 체험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남기시는 분들께는요, 그 체험권을 이제 갈 거고 체험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대치몬스에 전화 드리면 또 거기 상세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근데 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기도 했지만 흔쾌히 그러면 대치몬스터에 한번 탐방을 직접 오셔서 이렇게 또 방송으로 듣는 거랑 또 방송 없이 1대1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대치몬스터로 탐방 본원으로 탐방하셔가지고 질문하실 수 있고 한번 보실 수 있는 뭐 수업 시간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가맹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니까 남겨주시면은 그 진행을 하도록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대치몬스터가 사실 가맹을 안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안에 있는 걸로 원장님들께서 또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못 떼지세요. 박람회 때는 못 떼지셔도 됩니다. 좋은 건 다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근데 이왕이면 워낙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많은 걸 준비해놓고 있으시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짠. 네, 여기죠? 네. 네, 이제 2부는 대치 몬스터 프로젝트
300입니다. 300이라고 있는 거 맞죠? 네, 뭐 맞습니다. 300 이렇게 읽지 않아도 되죠? 수학이라.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그럼 이 부분이 아까 전 이제 원장님들 항상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변수, 많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영향값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제대로 진단을 못하면 또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통계적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셨어서 이런 도움을 어떻게 드립니다라는 부분이 2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300. 이 분명히 또 그냥 쓰시질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300의 숫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께서 300하면 떠오르는 좀 이미지가 있죠. 워낙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이렇게 스트라이크한 그런 영화 제목, 네, 300이다라고, 스파르타. 네. 예, 맞습니다. 스파르타 300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학원에 대한 성장 내지는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적정, 그러니까 계속 스파르타 하면은 사람들이 미칠 거잖아요. 또 번아웃 올 거고요. 대신에 정해져 있는 그 기간 내에 스파르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실은 성장하고, 네, 그 다음에 목표치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 300이다라는 것은 도전과 성공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도전하자라는 쪽에 네, 그 300인 거고 물론 이제 저희가 보통 이 300이다라는 걸 숫자 300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300명이 안 되는 학원들에서 목표적으로 300에 해당되는 부분들 우리는 300명인데요라고 하면 네, 5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은 이 300에 대한 의미는 결국은 지금에 대한 성장하고 싶은 그 욕구들 그리고 커 가고 싶은 욕구들 그다음에 구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 그 욕구들을 조금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을 도전하고 극복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300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봐요. 단어 하나에 많은 고민하신 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들의 모든 지역과 변수의 모든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걸 도움을 주실지 대치몬스터 프로젝트 300 한번 들어보고 다시 마지막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서서히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다양한 환경들이 좀 많죠. 아마도 그 지금 이제 직면해 있는 과정 중에 뭐 도시가 소멸이 되거나 뭐 등등등 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학령 인구 감소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원이 거의 유목민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초목을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유입인구만 봤을 때 옛날이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유입인구만 가지고는 네,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분명히 적거나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네, 학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예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불안할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또 직면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고등부 같은 경우일 때는 내신 부분들을 절대화할지 아니면 상대에다가 계속 남겨놓을지 아니면 1학년까지만 상대할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이 학원이다라고 하실 때 교육청에 신고하실 때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하기 위한 보완학습이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보완학습이에요. 그러면 학원의 거의 대다수 99.9%는 아마도 보완학습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교육제도가 달라져 버리거나 입시제도가 달라졌을 때 이렇게 휘청휘청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적응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거나 라고 할 때는 협업이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협업을 할 때는 다른 사람 도움을 받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이 협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네가 해, 네가 다 조사하고 네가 다 발표하고 네 짱 먹어라고 해가지고 그 조장만 예를 들어서 A 맞으면 다른 애들은요 라고 하게 되면 다 같이 A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내 능력도 A에 걸맞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거기 플러스에다가 그 능력자들이 협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대치몬스터 프로젝트 300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치몬스터 프로젝트 300은 학원을 위해서는 개별 맞춤 브랜딩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나는 강의형인데 개별 맞춤형인데 또는 어느 주로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또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정시 베이스로 충분히 강한 학교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신 가지고 또는 학종 가지고 주변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학교를 베이스로 우리 배경 배우 단지로 삼고 있는 그런 학원인지 어떤 지역이고 어떤 학원인지에 따라서 분명히 다 다를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걸 브랜딩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맞춤이다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브랜딩 설계부터 해서 그 학원이 목표하고자 하는 또 원장님이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게끔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3자가 잡아주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하는데 그냥 헬스장 6개월짜리 1년짜리 그냥 등록해 놓고 그냥 내 의지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갑니까? 라고 하게 되면 아닌 거잖아요. 인강하고 똑같아요. 인강 10%짜리 완강하는 그 비율이 10%도 안 되는 그 인강하고 똑같듯이 그러면 옆에 누가 있으면 좋나요? 그렇죠. 트레이너가 있으면 좋겠죠. 그것도 퍼스널. 그 퍼스널 트레이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본사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은 대치몬스터를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 원장님들에 대한 이 분들과 같이 그 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는 계속 완전학습 모델 만들고 또 개별 맞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학 모델 그 다음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개정과정 갈 때 교과과정이 그냥 원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초등에서 일부 조금 바뀌어지는 거, 중등에서 일부 조금 바뀌어지는 거, 고등에서 상에 행렬이 들어오니 많이 하면서 교과과정이 이렇게 편제가 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죠. 그건 교과과정에서 어차피 그건 사실은 나중에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건 교재 만드는 팀에서 그냥 알아서 해줄 것들이에요. 그럼 원장님들이 진짜로 신경 써야 될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일 거잖아요. 결국은 학원에 대한 시스템일 거잖아요. 그 학원에 대한 시스템은 A면 A다라는 게 10년짜리 20년짜리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매번 바뀌어져야 되고요. 유동적으로 매번 변화해 줘야 되고 능동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300은 학원 성장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성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통 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장님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브랜딩을 처음 프로젝트 300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미 이런 역량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맞습니다.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거의 의견 조율하는 와중에 보통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집요하게 도와드립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집요하게. 그래서 스타터 쪽에서는 학원 설계부터 우리 학원 이미 굴러가고 있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그 굴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단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이 하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왜 하향인지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다시 끌어올릴 때 어떤 역량값들이 필요할 건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를 할 때 할 건지 아니면 그 무엇을 할 건지 어찌 보면은 가끔은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장님들은 저 포함해서 유목민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브랜딩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브랜딩 단계는 훨씬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입니다. 수치로 표현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구체화되고 프로그램으로 되다 보니까 문서화가 되고 여기에서는 다 문서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드리겠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이 경영 코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남들이 안 보면 남들한테 조금 예를 들어서 수익 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은 남들한테 얘기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 못하고 우물쭈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본사랑 같이 또 저랑 같이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들이 이 경영 코칭 쪽에 가까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영 코칭은 이제 보통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초창기 때 분명히 꼬꾸라지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다가 성숙 단계를 가다가 쇠퇴가 돼요. 그런데 그 성숙 단계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유지가 되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이 얼마만큼 장기간에 성공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일 거고 이 곡선을 상향으로만 무조건 만든다라는 것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또 특히나 로컬 기반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해외에다가 무슨 물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성장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로컬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부분에 해당되는 능력, 그게 이제 경영 코칭에 들어가는 장기 역량 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 주기적인 제3자에 해당되는 관찰과 조언들이 분명히 좀 필요할 거예요. 안 그러면 모래알 빻듯이 어느 정도 서서히 빻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수치 가지고 놀아줘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해석이나 분석 부분들이 같이 의견 교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라는 부분들인데,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걸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프로젝트 300입니다. 진짜로 해줍니까? 라는 부분들은 진짜로 합니다. 저는 그런데 부산에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요즘에는 줌 미팅 해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는 제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지역 방문도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빠른 소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에 줌 미팅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브런치라는 부분들은 이건 협업하는 원장님들과 같이 어찌 보면은 브랜드적인 가치를 같이 높여줘야 되는 부분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설명회하고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소스들, 그 다음에 내용들, 이 부분들은 온라인상으로도 진행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시점에서 원하시는 주제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타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쭉쭉쭉쭉쭉 수치화될 부분들은 수치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서화될 부분들 계속 문서화가 되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까지 있어서 브랜드 미팅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해결을 해 드리겠다라는 부분들이 학원 설계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이어지는 맥락들입니다. 그래서 학원 철학 구현 프로젝트는 이건 말 그대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죠. 아무리 본사가 집요하게 한다 하더라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원장님들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걸 저 역시도 공유할 텐데, 공유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공유하는 그 부분들 안에 내가 뭐가 잘했고 뭐를 또 수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원장님들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저도 한몫해 드리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경영 코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 왜냐하면 학원에 대한 성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장은 온라인 성장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성장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학원에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한 50평짜리 60평짜리 얻는다라고 한다면 투자금이 최소 1억은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1억에서 1억 5천, 많게는 2억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요즘 시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들도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200명에서 400명짜리 목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공간이 이만큼,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괜찮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기존에 해당되는 이 구조에 대한 수치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까지도 판단을 하면서 저는 조언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나 아니면 조언을 해주는 누군가한테는 이게 공개가 되지 않는 와중에 저 힘들어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은 굉장한 우문이죠. 확률에다가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발 예스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좀 해볼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갑정너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운영을 하거나 경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영 코칭에 해당되는 것들, 저를 이용하세요. 저를 활용하세요. 이게 대치몬스터 프로젝트 300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에듀브런치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기는 일부 영역들인 거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로 좀 에듀브런치를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용들 참고해서 제가 직접 가거나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운영 지원은 이렇게 해드립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올해와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되는 목표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교재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고력 베이스랑 그 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사고력 부분들, 초등 사고력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들 준비 중이고요. 또 하나 이제 컨텐츠 쪽에서는 IB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올 상반기 때 IB 수업 내용이거나 아니면 개정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 수업 준비에 해당되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 준비까지는 다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묻어내게 할 건지, 또 누구 아이들한테 필요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랑 아까 이제 교과 과정에서 고등 과정에서 만약에 그 고등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로 다 바뀌어지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에 따른 입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컨텐츠는 저희가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하반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 연말까지 맥스 연말까지고 아마도 하반기까지는 뭘 하냐면 이 부분들입니다. 초 개별 맞춤 LMS를 제작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홈페이지 안에서 구현이 되긴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따로 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MS다라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아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 예를 들어서 감마라는 교재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오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에서 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난이도에서 틀리고 있는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개별 분석하려고 하는 LMS를 지금 제작 중이에요. 그게 아마도 빠르면 하반기고 늦더라도 올 연말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과정이 끝났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오답을 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냥 개별 클릭만 해놓게 되면은 그게 누적 데이터로도 쌓이고요. 그 누적 데이터로 쌓였던 부분들을 어머님들께 자연스럽게 문자 발송 내지는 SMS로 발송할 수 있는 그 구조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대신에 이건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 내지는 연말까지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올과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되는 비전이고요. 그러면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따라서 수학을 어떤 식으로 대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 변화도 일부는 좀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치몬스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치몬스터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완전학습 플랫폼과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하자라고 하는 대치몬스터 프로젝트 300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대치몬스터랑 함께 하세요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함께 하실 건가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기본 조건이 있는데, 하나가 가맹교육비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가맹교육비는 저희가 이제 지역권에 해당되는 부분들 당연히 보장한다라는 가정하에서 1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월 과금은 이 부분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LMS까지가 되게 되면 뭐 영상이든 그 다음에 N차 오답이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활용 부분들을 할 때 LMS 기능을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뭐 등등등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2만 원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는 게 내년 그렇게 되면 상반기가 되겠죠. 어느 시점에서 될 텐데, 베타 버전까지 다 끝나고 몇 달 운용을 했었을 때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2만 원이 될 텐데, 대신에 지금은 원장님이 내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내도 상관없는데, 그때가 되면 LMS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월가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장님들이 내는 돈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내는 컨텐츠 비용으로 내는 돈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비하고 무관하게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본사에다가 컨텐츠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최소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도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진행을 했다가 저희가 아마도 바뀌어지는 시점이 3월 정도, 그러니까 올 연말에 개발을 다 완료를 했고 베타 버전까지 다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아마도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고, 원장님들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 대치몬스터에 내는 월 과금은 따로 없으세요. 대신에 혹시라도 나중에 SMS 비용 부분들, 문자 발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일부 학원에서 쓰는 그 양만큼에 해당되는 부분만 내시면 되고, 다른 비용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또 함께 하시는 원장님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대치몬스터랑 협업을 한다라고 결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땡큐하게도 100만 원에 해당되는 몬스터 교재 바우처를 드려요. 이 1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본사 쪽에서 학원 쪽으로 교재가 갈 때 100만 원어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그대로 원장님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장님들이 그냥 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치몬스터 백문환이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완전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든 아니면 무엇이든 또 학원 성장을 위한 그 무엇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원장님들과 협업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장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